DNA 염기 서열 분석 결과 한국인은 약 2% 정도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동 지역에서 주로 발굴되는 사라진 네안데르탈인은 멀고 먼 아시아 동쪽에 사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동아시아에 네안데르탈인이 한 번도 나타났다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안데르탈인은 현재는 멸종된 고생인류입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사피엔스 이전부터 있었죠. 계통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1856년 8월 독일 북서부 디셀도르프 근처 네안더 계곡의 탄산 칼슘이 많은 석회암 동굴에서 암석을 채굴하다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와 생김새부터 형태학적으로 전혀 다른 종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굴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네안데르탈인의 특별한 뼈 모양은 구류병과 관절염을 앓은 현대인의 유골이라고 단정되어 수십 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독일뿐 아니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네안데르탈인의 뼈와 화석이 계속해서 발굴되었고 이스라엘, 중동, 중앙아시아의 동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는 확연히 다른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2010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 전체가 해독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약 40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유럽과 서남아시아 일대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이종 교배를 통해 자손을 낳은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전까지는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종이어서 교배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 새로 이주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다고 여겼기에 교배에 생식 능력이 있는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약 7만 년 전 기후변화로 건조해진 아프리카를 나온 호모사피엔스는 중동을 지나면서 네안데르탈인과 교배했고 그들 중 일부는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중동은 아프리카를 나온 호모사피엔스가 유럽과 아시아로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었죠. 현재 아프리카에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고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일부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과 일치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동아시아로 이주한 최초의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이미 몸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6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사이 중동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짝짓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배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지닌 호모사피엔스는 이후 흩어져 세계 각지로 이동했어요. 동아시아에는 4만 6천 년 전, 유럽에는 4만 5천 년 전, 태평양 바다 건너 호주에는 4만 2천 년 전에 도착했죠. 아프리카 밖 모든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흩어진 이들 공통 조상에 먼저 유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프리카를 나온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이 거주한 이스라엘 부근에 도착해 이중교배를 통해 유전자가 섞였고 이후 서쪽 유럽으로 동쪽 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할 때 크게 두 갈래 경로가 있어요. 미얀마 경로라 불리는 인도양과 남아시아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길과 히말라야 산맥 북쪽 실크로드를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내려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전자를 남반계, 후자를 북반계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두 경로가 합쳐져 30%가 남반계, 70%가 북반계에 속합니다. 수만 년이나 되는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분자 유전체학이라는 첨단 연구 기법이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뼈 조각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하는 방법이 1990년대 개발되어 처음에는 단순하고 짧은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서열을 밝혀냈고 2000년대에는 핵 속에 있는 복잡하고 긴 핵 DNA 염기 서열까지 알아냈습니다. 방사선 탄소 동위 원소법으로 연대를 측정하고 고성능 컴퓨터로 DNA를 분석했어요. 30억 쌍이나 되는 방대한 게놈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 PCR 증폭 방법을 응용한 획기적인 DNA 시퀀싱 기계의 발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고인류 게놈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법은 질병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네안데르탈인에게 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비록 2%에 불과하지만 비만, 피부, 면역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수만 년 전 멸종돼 사라진 인류의 친척이 현재 우리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시기는 지금과 기후가 크게 다른 추운 빙하기였습니다. 적도가 지나는 아프리카와 달리 유럽과 아시아 북부는 몹시 차가웠어요.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비교해 아프리카 밖의 혹독한 환경에 살기 유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네안데르탈인이 오랫동안 촉촉한 유전자를 이중교배를 통해 획득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적응 돌연변이를
기다리기보단 피를 섞어 생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 다양성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었어요. 동물 사냥을 통해 주로 육식을 한 네안데르탈인은 추운 환경에서 칼로리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지방이 많은 시기에 적응하는 유전자를 발달시켰습니다. 지질 유전자는 내장 지방을 증가시켜 비만을 일으키는데 이를 물려받은 현대인의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 피부색에 관여하는 BNC2 유전자는 유럽인의 흰 피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아닌 유라시아 고위도 지역에 살면서 햇빛을 적게 받아도 살 수 있게 BNC2 유전자를 통해 피부가 창백해져 자외선에 의한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해졌어요. 현재 유럽인의 70%가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이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또 다른 네안데르탈인의 POU2F3 유전자는 피부와 모발 그리고 손 발톱을 만드는 케라틴 단백질에 관여하는데 현재 동아시아인의 66%에서 발견됩니다. 아토피나 피부염 같은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자기 몸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이 많은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사피엔스가 유라시아에 진출했을 때는 아프리카보다 병원균의 영향을 덜 받아 네안데르탈인처럼 면역에 관여한 유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약 1만 년 전 농경이 시작되면서 가축을 키우고 각종 세균,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면역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된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면 난폭한 근육질의 사냥꾼이며 야수 같은 미개한 원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러나 고인류 DNA 분석을 통해 오늘날 네안데르탈인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언어 능력이 있고 생존력이 없는 노인을 돌보며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주위에 꽃을 뿌려 고인을 추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보다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고 피가 섞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고생물학 DNA 분석으로 기존 뼈와 하속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길 기대합니다.